네. 아, 오늘 소개할 책은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우다 입니다. 이 라다크 제목에서 이미 나오죠. 오래된 미래, 오래된 미래, 오래된 미래. 오래된 이 라다크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배운다 라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다크는 지명입니다. 위치적으로는 인도 위쪽 북부 인도 그런 파키스탄, 인도, 티벳, 그다음 중국이 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미 그 중국이 티베트를 공격하고 티베트 땅을 이제 침략을 해서 삼켜버렸죠. 삼켜버리고 이 라다크는 인도가 이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아주 정치적 군사적인 요지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저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이분은 이제 여자분이신데 여기에 처음에 문화적인 역사 여기를 연구하러 이제 처음에 인연을 맺게 됐다가 계속 16년 동안 이 라다크의 변하는 모습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이 라다크는 거의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기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기는 힘든데 어디 녹화된 영상을 본다거나 이렇게 할 때 그리고 녹음된 음성을 들었을 때 내 목소리를 듣는 그런 것처럼 이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킬 기회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 서양인으로서의 이 사람이 이 동양의 아주 다른 세상에 가면서 이 내 세상이 내가 살고 있던 세상에 이 진면모 내가 살고 있는 이 서양의 세계를 좀 더 확실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자는 이 라다크를 오랫동안 보면서 미래를 향하는 길이 하나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거쳐온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문명의 세계만 정답이 아니다. 그리고 이 길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라다크로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떼어놓을 수가 없죠. 이것들을 치유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자는 서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라다크라는 곳은 이 고산 지역입니다. 이 문화적으로는 이 티벳의 불교, 대승불교죠. 티벳 불교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고 여기 승려들이 티벳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는 그런 유학을 떠나고 할 정도로 이렇게 종교적 문화적으로는 티벳과 아주 흡사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라이 라마를 정신적인 지주로 모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계절이 고원지대고 이 추운 곳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덥고 내륙지방 바다에서 먼 곳이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심합니다. 여름은 덥고 겨울은 영하 40도의 추운 겨울 날씨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기가 1년 12달 중에 넉 달, 4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개월 동안 이제 자급자족을 하니까 농사를 지어서 나머지 8개월을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형적인 이 조건 때문에 이분들의 삶도 역시 이 돌아가는 방향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밭농사를 하는데 밭의 3분의 2는 보리, 그러니까 보리 농사가 제일 주공 농사고요. 이분들이 먹는 술이 있는데 창이라는 술이 있는데 이 술도 보리로 만든 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짧은 기간 동안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밀이나
이런 것들을 순무, 콩 이런 것들 농사를 짓고 뭐 감자나 이런 기타 자기들이 먹을 것들을 좀 농사를 짓는 곳이고요. 그 지역 중에서도 좀 낮은 곳에서는 살구나 호두나무가 자라서 살구, 호두 농사를 하고요. 특히 이분들은 살구를 이제 건조시켜서 저장식품으로 많이 드신다고 해요. 그 다음에 높은 곳으로, 지대가 높은 곳으로 가면 이제 가축을 방목을 해서 키우게 됩니다. 조금 특이한, 이제 보통 낮은 곳이 따뜻하고 풀이 더 많고 이럴 것 같은데, 생물들이. 여기는 오히려 고산지대로 갈수록 낮은 곳은 오히려 사막화되어 있고요. 고산지대로 가면 풀이 많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생물들, 풀들, 꽃들이 많아서 이 여름 한철에 이 동물들, 소나 양, 염소 이런 것들을 데려가서 방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구, 이 마을, 조그마한 마을, 이 인구가 한 12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조그만 마을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살만한 곳에 있겠죠. 이 마을의 규모는 물이 얼마만큼 있느냐. 물이 귀한 곳입니다. 비가 거의 없다시피 한 곳이고, 눈이 내려도 거의 뭐 내리다 많은 정도. 그러니까 물이 귀한 곳이죠. 높은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들, 얼음과 빙하가 녹은 물들이 계곡을 이루어서 따라오는 그 물이 유일한 급수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이 얼마만큼 흐르느냐에 따라서 그 가구의 개수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은 물이 좀 귀한 마을은 가구 수도 적고요. 물이 좀 양이 많은 곳은 가구 수도 커진다고 합니다. 보통 한 가구에 5에이커에서 10에이커의 농사를 짓는데, 내 땅인 거죠. 땅, 자기 자급자족을 위한 농사를 짓는데, 이 에이커 단위는 1에이커가 한 1000평 조금 더 넘는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5000평, 한 가구가 5000평에서 한 10,000평 정도 농사를 짓는 거죠. 1인당 이 밭을 이제 1인당 관리할 수 있는 땅, 여기는 기계화되어 있지도 않고, 소를 이용해서 이제 땅을 갈긴 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수작업으로 하니까요. 1인당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는 땅이 한 1에이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구에 한 5에이커에서 10에이커가 필요한 거죠.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에 따라서 내 땅이 정해지는 겁니다. 뭐 사용할 수 없는,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지를 갖고 있는다라는 것은 이곳 사람들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있어봐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니까요. 그래서 딱 필요한 것만 농지를 소유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요. 이 땅을 재는 단위도 몇 평, 몇 에이커가 아니라 이분들답습니다. 땅을 재는 단위가 하루치 또는 이틀치, 이렇게 하루치가 보통 이제 단위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소가, 하루치라는 게 이제 거의 1에이커에 해당되는 땅인데, 소가 하루 동안 밭을 갈 수 있는 그 양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욕심도 없고, 그리고 자급자족해서 사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은 이제 라다크 소개를 좀 먼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라다크의 문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나, 그리고 특히 이 사람들이 그 검약한 것, 자원이 풍부하지 않고 열악하기 때문에 이 검약한 이 습관, 방식들, 그리고 이분들의 그 삶 속에 함께하는 그 여유로움, 편안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책에 그 탓이라고 하는 불교 철학자, 라다크의 불교 철학자 분이 알려주신 시를 저자가 이제 영어로 옮긴 그 시가 하나 있는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위대한 유럽에는 자유의 나라들이 번성하고 있지요. 물질의 풍요와 산업과 기술 모두를 가지고 있지요. 그곳은 세속의 기쁨이 더 크고 분주한 생활도 더 많겠지요. 과학도, 문학도, 그리고 모든 일들이 더 많이 변하고 있겠지요. 이곳에 사는 우리에게 진보는 없어도 우리에겐 기쁘고 평온한 마음이 있어요. 기술은 없어도 우리에겐 더 깊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지요. 라다크어와 티벳어로 우리가 하는 말은 지혜로운 라마 스님들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가득 찬 보배 같은 말이지요.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화려함을 주의 깊게 바라보세요. 거기에 숭고한 의미가 있나요? 나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도, 쾌락이 차고 넘치더라도, 명성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죽음이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게 되겠지요. 죽음이 찾아온 그 순간에는 자신이 행했던 것들 말고는 한 조각의 재물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좋은 일과 나쁜 일 때문에 기쁨과 슬픔이 생기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중의 망상이 남을 것이고, 이해가 말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 말들만이 끊임없이 이어질 거예요. 이제는 마음을 모아 노력해야 해요. 오래지 않아 알게 될 거예요. 대단한 광경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이 라다크의 불교 철학자가 생각하는 이 서양인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향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모르는 채 달려가는 이 백인들을 향해서 지어준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시 같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 라다크 사람들을 만나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언제나 웃고 있는 걸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들에게 그토록 적대적이고 혹독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의문이 이 책을 쓰게 된 기초가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이제 날이 좀 풀리기 시작하면 농사를 질 준비를 하죠. 씨앗 뿌리는 것도 이분들의 생활은 아주 종교적으로도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연을 대하는 자세도 그 원주민들, 북미의 원주민이나 호주의 원주민들처럼 이렇게 존중하고 서로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을 파종하는 것도 아주 종교적이고, 그 다음에 아무나 그냥 이렇게 기계적이고 물리적으로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닙니다. 정성을 들여서 하죠. 퇴비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주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기도하고 마음가짐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얼마 전에 소개했던 그 핀드원 농장 에서 말했던 그분들의 삶과 또 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핀드원 이야기는 또 다른 영상에서 검색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이제 그 밭을 처음에 갈죠. 퇴비를 섞어서 쪼우라고 하는 그 일반 소와 야생 소를 이제 접해서 만든 쪼우라는 이 좀 물소도 아니고 집소도 아닌 뿔은 물소처럼 긴데 야생소처럼 뿔이 긴데 몸은 그냥 조금 일반 소 같은 까맣게 생긴 그런 소가 있는데요. 이 쪼가 밭을 갑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고 나면 파종을 끝내고 나면
물을 군데군데 이제 물이 귀한 곳이니까요. 물을 그때그때 가물지 않게 대주는 것 말고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확인 거죠. 수확은 이제 할 때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게 잔치 비슷한 노동을 하게 되는데요. 수확을 해서 탈곡을 하고, 탈곡은 이제 쪼가 이 소죠. 소가 중간에 기둥을 이제 큰 마당에 기둥을 하나 박아 놓고 소가 이걸 빙글빙글 돌게 만듭니다. 그러면 소가 밟죠. 밟으면서 나달과 그 이삭들을 이제 구분합니다. 그러고 밟고 나면은 계속 빙빙빙빙 도는 거죠. 빙 돌면서 이제 소가 막 밟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중에 소가 이걸 먹기도 한답니다. 근데 쟤도 먹어야 되니까 그런 거에 신경을 쓰지 않고요. 또 한 소만 계속 돌릴 수는 없으니까 또 옆에는 또 다른 소가 자기의 다음 차례를 기다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또 나달이 구분된 곡식은 또 키질을 하죠. 키질은 이렇게 키에다가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털어내는 알갱이만 남기는 그런 작업들. 그리고 이 작업들을 도와주는 옮기는 사람들. 그리고 한쪽에 쌓아두는 이런 풍경들이 마치 이제 우리 오래전 추억의 어느 한 켠에 있던 그런 농촌 고즈넉한 그런 풍경, 평화로운 풍경을 눈으로 보는 듯한 느낌을 책을 읽으면서 받게 됩니다. 한 번은 이 저자가 빨래를 이제 하러 냇가에 가서 빨래를 하는데 7살쯤 돼 보이는 소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빨래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빨래하시면 이제 손가락을 밑을 가리킵니다. 저기 밑에 마을 사람들이 이 물을 마셔요. 그러니까 윗마을이라고 함부로 쓰는 게 아니죠. 이 물은, 이 냇가는 아랫마을 사람들이 마실 물이 흐르는 곳이니까 빨래를 하면 안 돼요. 대신 저쪽 냇가, 저쪽 물줄기를 쓰세요. 저기는 밭으로 들어가는, 이 물줄기가 밑에 마을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있는 밭으로 들어가는 물줄기이기 때문에 이 물줄기에서 빨래를 하면 이건 아랫마을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라다크 사람들은 혹독한 환경만큼 정말 검약이라고 합니다. 여기 검약에 대한 저자의 말이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검약이라는 말, 서구에서는 이 검약이라는 말은 대개 자물쇠가 채워진 음식 창고를 지키는 나이든 아주머니를 연상시키지만 이곳 라다크에서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 그것은 풍요의 기본이 된다. 한정된 자원을 조심스럽게 아껴 쓴다는 것은 인색함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아주 적은 것에서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 검약의 본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해 완전히 낡아버렸고 사용 가치도 다 소진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라다크 사람들은 분명히 그것을 다시 사용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그들은 어떤 것도 그냥 버리지 않는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이라면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고 연료로 쓸 수 없는 것들은 비료로 쓰는 것이 라다크 사람들이다. 라다크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계속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먹고 남은 보리찌꺼기도 그냥 버리지 않고요. 술을 만들고 난 보리찌꺼기도 다시 물을 부어서 4번 정도 술을 더 걸러내는 게 일반적이고, 또 그 찌꺼기도 그냥 버리지 않고 담요 위에 올려놓고 이제 잘 말린 다음에 가루로 내서 다시 먹고, 살구씨 조각도 살구 기름을 짜내고 난 다음에 또 모아놨다가 그 물레를 돌리는데, 이분들은 직접 옷감을 다 짜니까요. 물레를 돌리는데 이용하는 윤활제로 사용하고, 설거지하고 남은 물도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양의 음식 찌꺼기들이
그 물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물을 동물들에게 조금 영향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직접 짠 옷을 더 이상 기워 입을 수 없을 때까지 기워 입고, 더 이상 기울 수도 없는 상태가 되면, 진흙과 함께 뭉쳐서 그 수로, 밭에 물대는 그 수로를 보수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분들이 만드는 옷감 재료 자체부터 자연에서 온 것이고, 또 이것이 또 자연으로 돌아가는, 하나 끝까지 버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죠. 가축의 재료는 사료로 쓰기도 하는데, 사료로 쓰고 또 퇴비로 쓰기도 하는데, 이 연료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 사람의 그 인분마저도 비료로 재사용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사람들은 동물의 똥을 비료로, 퇴비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많이 좀 긍정적인 눈으로 보지만, 아직까지도 사람의 인분을 퇴비로 재사용하는 데에서는 조금 지저분하다, 더럽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사람 똥이나 짐승 똥이나 똥입니다. 그리고 자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그것이 다시 우리의 먹거리로 들어온다는 것이 과연 정말 더러운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연의 순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다면 사실 더러운 것이라는 게 없는 것이고, 더러운 곳에서 정말 귀한 것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말이죠. 이분들은 겨울이 기니까 겨울에 고기를 오히려 더 많이 먹는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장을 해놓고 견뎌야 되기 때문에 가축들은 같이 사는 거죠. 집의 구조를 보면 보통 이제 3층 집 정도의 가장 일반적인 집 구조가 한 3층 집 구조라고 합니다. 흰색 벽을 직접 이제 벽돌을 구워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돌을 써서 만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겉으로 봤을 때는 흰색 회벽칠이 되어 있습니다. 하얀 벽의 두께가 3피트, 1피트가 한 30cm니까 이 벽 두께가 90cm 정도 되는 거죠. 추운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벽이 두꺼워지는 겁니다. 창문도 크지 않고요. 이 큰 집, 그 한 층의 평수가 한 대충만 3, 40평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제일 아래층에는 외양간입니다. 가축들이 겨울에 밖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그 식량원이고 연료원이고 또 그렇죠. 그래서 이 가축들을 1층에 외양간이고 2층은 주방입니다. 가장 많이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이 주방인데, 2층 전체가 주방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3, 40평 전체가 주방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가구는 별게 없습니다. 간단한 테이블 정도, 양탄자 정도. 그래서 큰 홀이, 주방이 한 3분의 1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는 주방 정도라고 보면 되고, 나머지 공간은 그냥 가족들이 겨울에 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많은 여가 생활을 하는 거죠. 이야기도 나누고 음식도 먹고 놀기도 하고 하는 그런 큰 홀이자 거실이자 주방 겸 이게 주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주방 바로 옆에 아주 더 두꺼운 벽으로 갇혀 있는 저장실이 있습니다. 이 주방은 좀 따뜻할 거고 저장실은 시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저장실과 주방의 사이의 벽은 더 두껍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2층의 구조. 3층에 이제 방이 있습니다. 보통 3개 정도의 방이 있는데, 큰 가족실. 이게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가꾸는 가족실. 그 다음에 손님방. 그 다음에 이제 기도실. 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교죠, 종교가 이 불상이 있다거나 탱화가 있다거나 하는 기도실이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라다크 사람들에게는 급하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노동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또는 이 모든 것에 도구라고 해봐야 이 배틀 짜는 기계, 제일 정밀한 기기가 물레방아, 그 다음에 뭐 아니면은 낫이나 낫톱 이런 정도밖에 없는 거죠. 이분들은 일을 할 때 보면 정말 이 느긋하게 하지만 쉬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느긋한 속도로 일을 하고 놀라울 정도로 많은 여가 시간을 즐긴다. 부러운 일이긴 하지만 이들처럼 살기에는 우리는 하고 싶은 것들, 갖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죠. 이분들이 봤을 때는 속절이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 법정 스님이 사랑하신 책들 전체적으로 흐르는 공통적인 느낌인 것 같기도 하는데, 허망한 것을 얻기 위해, 별것 아닌 것을 얻기 위해 너무 많은 소중한 것을 버리고 사는 우리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분들이 일할 때 노동요라고 하잖아요. 일할 때 부르는 노래. 예,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 번역을 하자면, 쉽게 해요, 쉽게 해요, 쉽게 해야 해요 라는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쉽게 하고 쉽게 해야 된다. 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일에 빠져서 점점 속도를 올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것을 저도 이것을 조금 응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쉽게 해요, 쉽게 해요, 쉽게 해야 해요. 여기 리듬을 한번 넣어볼까도 싶습니다. 이런 분들의 삶을 이 책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라다크 사람들은 일과 놀이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라다크의 격언 중에 땅에 풀이 자라는 동안에는 이야기를 즐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땅에 풀이 자라는 동안이 짧죠. 그 사이에는 할 일이 많은 거죠. 나머지 시간에는 일과 축제와 놀이, 그리고 일하면서도 그 저자가 말했던 너무 많은 놀라울 정도의 여가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라다크의 또 다른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은 또 뒷부분에 다음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라다크가 어떤 곳이며 라다크 사람들이 보여주는 교훈, 우리의 그 미래, 우리가 향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또는 우리의 삶을 한 발 멀리서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주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